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상자이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53980입니다. 이건 역시 주가 흐름에 반응이 와서 눈에 보일 때마다 궁금했던 주식이었던 터라 이번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먼저 매출은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7년에 670억 원의 매출이 2018년에 647억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742억으로 올랐습니다. 매출은 그래도 2019년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세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아닌데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적자로 전환한 이후에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 중인데 2019년에 당기 손실의 규모가 꽤나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오상자이엘이 뭐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숫자가 흔들리는지 왜 뜨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오상자이엘이 주목받는 이유부터 좀 찾아봤는데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의 진단키트 수출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수출로 인해서 2분기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오상자이엘이 아니라 오상 헬스케어의 호재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해두고요. 사업계획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에서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나열해 두었습니다. IT 관련으로 PLM 사업이나 SI 사업도 있고요. 과일 포장재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 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데요. 분명 오상 헬스케어가 자회사라고 기사에서 소개했는데 바이오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연결 종속 회사로 봤을 때는 오상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열 회사로 했을 때만 오상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상 헬스케어의 지분 14.85%를 오상자이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숫자가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법 이익이나 혹은 관계기업 이익 등으로 손익계산서에만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상 헬스케어의 호재로 인해서 오상자이엘의 주가가 움직여야 할 정도로 오상 헬스케어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 지분의 영향이 오상자이엘의 전체 연결이익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이익이 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슈와 실제 본질이 연동되지 않는데 주가만 흔들리게 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일단 먼저 오상자이엘의 사업 내용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오상자이엘은 크게 두 부류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IT 부분과 함께 BT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부분에서는 PLM이라는 분야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PLM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일반적인 용어이지 특정한 산업 분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확인해봤습니다. 오상자이엘의 홈페이지인데요. PLM에는 여러가지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CAD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계 등을 설계도 하고 엔지니어링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 관리를 위해서 이 같은 시스템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등 이미지가 필요한 업무와 이에 대한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PLM 사업부로 따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I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고 한국의 많은 개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부분으로 과일 포장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오상자이엘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비트라는 연결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회사 오비트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팬캡이라고 불리는 것을 과일에 싸서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과일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해서 소비자가 상처나지 않은 예쁜 과일을 맛도 좋게 즐길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주는 포장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포장재뿐만 아니라 다른 포장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봤던 많은 포장재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서 이건 약간 고급형이나 선물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PLM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별 형태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영남권의 고객이 많은지 영남권을 따로 관리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사업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SI 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컨설팅이 목적이냐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냐 등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BT 부분에서는 과수포장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앞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신소재나 화장품 역시도 개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에 따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PLM 솔루션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것은 시스템 용역인데요. 그 외에 시스템 통합 부분이나 포장재를 비롯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은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PL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체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다만 2018년에 매출이 크게 빠진 것은 시스템 통합 부분이 매출 감소와 함께 시스템 용역 부분의 매출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쳐서 2018년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라고 해서 매출을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출렁이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도 숫자는 출렁이고 있지만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17년 87%의 원가율이 18년에는 89.4%였고 19년에는 91%의 원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원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건비 혹은 외주 제작비가 상승 추세에 있거나 관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관비 역시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비율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17년에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가 11%였지만 18년에는 12.3%로 올랐고 19년에는 12.7%로 꾸준하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에서 19년 판관비가 상승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세부 계정 중에서 바로 광고 선전비였습니다. 광고 선전비의 지출로 인해서 덕분에 매출은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원가율이나 비용이 많이 상승했다는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 투자가 아니었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원가와 비용이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의 폭을 더 키워서 26억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영업 외 활동에서도 기타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적자의 폭을 키웠는데요. 여기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150억 정도 발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이었는데요. 건물의 가치가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보다 크게 작아진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관계기업의 손실 혹은 이익입니다. 저희가 오상자이에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오상헬스케어의 이익 변화 때문인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오상자이엘의 관계회사 손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에 오상헬스케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상헬스케어가 실제로 적자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상헬스케어의 2019년 사업보고서인데요. 오상헬스케어는 오상자이엘의 단기 이익으로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분을 지분만큼 나뉘어서 오상자이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가율도 높아지고 판관비의 비율도 높아지고 기타 손실도 발생하는 데다가 관계기업의 손실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오상자이엘의 단기 순손실은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2019년 단기 순손실 적자 15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었긴 했지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돈을 다 벌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일단 유동자산은 18년과 19년이 대동소이한데 개별 계정을 보게 되면 매출 채권은 늘었고 현금성 자산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활동이 활발했지만 이익률이 떨어지던 결과와 동일한 개별 계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유동자산은 18년 대비 19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유형자산의 감소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이 이같이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끌어낸 것이고요. 이 같은 영향으로 자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100%에 임박해 있죠. 게다가 자본의 개별 계정 중에 이익잉여금도 잉여금이 아니라 결손금 형태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최근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1분기의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총계도, 비유동자산도, 유동자산도 모두 늘었습니다. 유동자산에서는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재고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고요. 비유동자산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도 늘었는데요. 매입 채무의 증가와 같은 것에 영향이 크게 끼쳤습니다. 어쨌거나 부채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는 부채 비율이 100%에 임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결손금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결손금에 영향을 주게 되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은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원가율도 늘어났는데요. 원가율이 작년 동기에 86%에서 올해 1분기 8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16.8% 성장했지만 매출 총이익은 5.8% 성장하는데 그쳤죠. 다만 판관비의 경우에는 금액도 소폭 하락했지만 그 비율 자체도 줄어서 매출액 대비 13%에서 11%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판관비의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그래도 2억 원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영업의 활동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눈에 띈 것은 바로 관계기업의 이익 부분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억 원대였는데
관계 기업의 이익은 무려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사의 영업이익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이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도 13억 원 가까이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오상 헬스케어의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고 그 숫자 자체도 굉장히 커서 2020년 1분기 당기순이익 77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 그리고 이 수익이 오상자이엘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이렇게 보면 2분기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오상 헬스케어에 관한 이슈로 인해서 오상자이엘의 당기순이익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오상자이엘은 IT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최근 주가에는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상자이엘 스스로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오상헬스케어의 경우 진단키트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슈가 되는 국면에서는 이 같은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같은 영향을 받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오상자이엘의 주식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큰 등락 없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오상자이엘의 주식이 3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 치료제 혹은 진단키트로 주목을 받던 그 국면에서 굉장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4월 초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아직까지 실적이 확인되지 않기도 했고 지나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았고요. 하지만 실적을 기대할 수 있거나 실적이 확인된 5월 15일 부근에서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재료가 모두 소진되자 주가는 꾸준하게 흘러내렸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오상 헬스케어의 역할로 주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실제 앞에서 보여드린 관련 기사들이 모두 7월 22일 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인데다가 종속회사도 아닌 관계기업으로 단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줄 수 있고 오상자이엘 자체의 사업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상자이엘의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코로나 백신주가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상승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 같은 전망에 따라서 큰 상승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짧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회사의 실적이라는 이슈가 있고 시장에서 거래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잠깐 관심을 갖는 것이 수익에 도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회사의 영향으로 주가가 뛰고 있는 오상자이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상자이엘이 자회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본질로 주목받기를 기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